안녕하세요. 베니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에너지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너무 배고프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조차 또는 힘조차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해서의 일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이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고, 일을 했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위 또한 줄이라는 단위를 같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실제로 영어로 미케니컬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물론 영어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일정 높이에 있을 때 우리 지구에서는 항상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떨어지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이라는 개념과 같이 생각해 보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 바로 뭐예요?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로 들어 올렸을 때의 일, 바로 그것은 물체의 무게 W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H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W는 워크라고 하는 일이라는 개념이고, 여기 있는 W는 웨이트라고 하는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무게는 질량 M에다가 중력과 속도인 9.8을 곱한 값이고, 거기다가 들어올린 높이 H만큼 해준 일의 양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해준 일의 양은 9.8mH. 그럼 내가 이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처음에 바닥에 있던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0. 왜? 높이가 0이고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줄 수가 없는 물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들어 올려 줌으로써 이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고, 그 일을 해준 만큼 이 물체는 무엇을 갖습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약자를 표기하곤 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만큼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해준 일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치 에너지란 어떠한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를 갖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닥에 있는 못을 박는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 못을 타격을 하면서 이 못을 밑으로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 일을 할 때는 못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물체가? 바로 높이를 갖고 있는 이 물체가.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한 공식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 m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는 어떤 경우이냐? 자, 어떤 물체가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당연히 속력을 갖게 되고, 그 속력을 갖게 되는 물체는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치 에너지에서 설명한 이 높이에 있는 물체도 결국에는 이 높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져요? 9.8m/s씩 빨라지는 등가속 운동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물체가 점점 떨어지면서 높이는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은 계속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이 지면에 닿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 물체도 결국은 높이가 감소하지만 그것이 속력으로 변환이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속력을 갖는 물체는 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꼭 떨어지는 물체만 그러냐? 아닙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수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으로 밀어줘요. 그럼 손으로 뭐 계속 미는 경우도 있을 테고, 처음에만 수레를 손으로 밀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이 수레가 움직이면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바로 속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 기록계를 설치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 토막과 이 책 사이에 이 자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아까 저 위에 그림에서 뭐 바닥에 못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나무 토막과 책 사이에 자를 설치해 놓은 것을 수레가 달려가면서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토막과 책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멈추어 있던 이 자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위에서 못을 박는 것처럼. 자, 이 경우도 결국엔 뭐예요? 속력을 갖고 있는 이 수레가 운동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일을 해주었다. 결국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높이보다는 이 속력에 좌우를 받기 때문에 공식이 약간 틀려져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유도하는 방식은 뭐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있지만은 이걸 중학교 단위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다루려면 뭐 등가속하는 물체에 대한 또 공식도 유도를 해내야 되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편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냥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은 이렇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속력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 한마디로 속력이 1배, 2배, 3배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1배, 2배, 3배 증가할 때 운동 에너지는 1배, 4, 9 이런 식 제곱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수레의 속력을 1배, 2배, 뭐 3배 증가시킬 때 이 자가 밀려나는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이 자가 밀려나는 거리는 운동 에너지의 양만큼 증가해요. 그쵸? 그럼 속력이 1배, 2배, 3배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증가하는 비율도 단순히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